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학원 종로 캠퍼스 드림 토익 RC 정수진입니다. 또 토익 총평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됐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도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빨리 토익도 끝내고 우리 놀러 갈 수 있도록 오늘 총평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료가 필요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 해커스 토익 게시판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서 무료 자료들도 많이 배포하고 있고 또 같이 토익을 공부한 학생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려요. 오늘 가장 궁금하실 것이 바로 난이도일 텐데요. 제가 맡은 파트 5랑 파트 6는 사실 조금 평이한 편이었어요. 파트 5 같은 경우도 되게 까다로운 어휘 문제, 그리고 되게 특이한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었고, 파트 6도 마찬가지로 매번 나오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파트 6를 중이 아니라 중상으로 여기 적어놓은 이유는 문장 삽입 문제 때문인데, 우리 해석을 잘 하시는 분들, 기본적인 독해력이 완성되어 있으신 분들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지만 인문 기본반 정도, 이제 토익 공부를 막 시작하신 토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 힌트를 잘 사용하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힌트들이 명확히 보이는 문제들이 없어서 조금 해석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해석이 조금 서툴다, 완벽하지 않다,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중상으로 잡아봤고, 파트 5도 마찬가지. 매번 나오던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사실은 중으로 잡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다 쉬웠던 문제는 아니에요. 당연히 조금 헷갈릴 만한 문제들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늘 총평 시간에 같이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자마자 쉽게 답을 고르고 넘어갔을 만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을 먼저 언급을 간단히 해볼 거거든요. 만약에 이 중에서 틀린 문제가 있었다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1번부터 볼게요. 여기 지금 동사 사이잖아요. 품사 문제였거든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중에 뭘 고를래? 이런 패턴. 그러면 당연히 동사 사이에서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도 우리 품사 문제였어요. 그러면 더, 관사 뒤에 우리 넣어야 되는 건 당연히 품사? 그렇죠. 이건 우리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풀더라도 충분히 답이 나올 거예요. 하도 많이 연습을 하니까. 명사를 바로 넣어줬으면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인칭대명사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he, her, herself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이 나오는 요 문제에서 이렇게 명사가 연결되어 있으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무조건 소유격이 답이다. 인칭대명사 중에서 뒤에 명사 연결할 수 있는 거 소유격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소유격을 골라줬으면 되는 문제, 역시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여러분, 비동사 뒤에 우리 품사 문제는 뭐가 답이라고 공부했을까요? 보어 자리 형용사 문제. 그래서 풀로 끝나는 형용사 여러분들이 골라주셨으면 잘 푸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시제 문제였는데, 우리가 뭐 미래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이렇게 이제 시제를 구분하라는 문제에서 since가 보이면 토익 시험에서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그렇죠. 역시 현재 완료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죠. 그렇죠?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since가 앞에 친절하게 이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since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현재 완료라는 힌트는 많이 주고 있었는데 ever가 붙으면 더더욱이에요. 그래서 ever since 하면서 과거 시점 나오고 쭉 뭐뭐 해왔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고르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살짝 어려웠을 만한 이유는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 완료가 아니라 현재 완료 진행으로 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have, been, ing.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완료는 보통 이제 have pp로 보잖아요. 이게 나왔으면 진짜 난이도 핫짜리였는데 have been ing가 나오면서 살짝 이제 인문반 분들이 헷갈렸을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역시 제가 수업 시간에 어차피 이거 두 개 구분하라는 문제는 시험에서 안 나올 거니까 똑같다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생긴 이 현재 완료랑 비슷하게 생긴 have been ing를 골라주셨으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prefer 같은 경우는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둘 다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투부정사가 답인 문제. prefer to 요거 짝꿍 외우는 거 역시 그대로 적용했으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7번 빈칸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보는 거였냐면 접속사 쓸래, 전치사 쓸래. 역시 시험에서 그냥 매번 나오는 거. 내가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제대로 구분이 안 돼서 어려운 거지 맨날 나오는 패턴인 건 우리 알잖아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절이 나와 있으면 뭘 골라야 될까요? 접속사를 골라줘야 되는데 보기 중에서 접속사가 하나밖에 없었던 문제도 있었어요. 그건 접속사 골라야 되는데 보기 나머지가 전부 다 전치사 아니면 부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바로 접속사를 고르는 문제가 조금 쉬웠을 만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조금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 살펴볼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조금 문장 구조가 낯설어서 어라? 싶었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엄밀히 말하자면 빈칸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거든요. 보어 자리 그냥 형용사 쓰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비동사 바로 뒤에 빈칸이 있었으면 여러분이 덜 헷갈리셨을 텐데 앞에 이미 형용사가 있어요. 뒤에도 이미 형용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형용사가 이제 많이 들어갔으니까 딴 거를 써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단 말이에요.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 같은 그런 거. 근데 지금 등위 접속사 and가 앞에 있는 형용사 빈칸 그리고 뒤에 있는 형용사를 한꺼번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형용사 들어갔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품사를 나란히 넣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맨날 수업 시간에도 질문이 많이 나와요. 형용사 뒤에 형용사 또 나올 수 있나요? 부사 뒤에 부사 또 나올 수 있나요?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 괜찮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ersonable, 형용사 고르는 문제, 매력적인이라는 의미예요. 품사 문제였기 때문에 뜻은 몰랐어도 푸실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형용사 문제도 역시 관사랑 명사 사이잖아요. 그럼 우리 맨날 외우는 자리니까 관형명. 그래서 자리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관사만 보고 바로 명사로 가면 안 되고 뒤에 명사가 존재하니까 형용사를 골랐어야 되는 문제로 우리가 a range of는 사실 다양한이란 의미로 자주 보거든요. 다양한이란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표현에 우리가 자주 보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는 게 variety of. 그쵸? a range of랑 a variety of랑 둘 다 세트로 토익 시험에서 뭐 이걸 빈칸으로 내기도 하고 이걸 빈칸으로 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든 답을 빨리빨리 고를 수 있도록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고 내가 이 다양한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매우 다양한 이렇게 요 매우 다양한이라고 다양한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diverse를 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diverse보다 토익 공부하면서 조금 더 자주 볼만한 형용사는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wide range of랑 a wide variety of도 시험에서 세트로 잘 나오니까 diverse랑 같이 wide도 앞에 나올 수 있는 형용사로 세트로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요건 뭐 우리 respond 자동사라고 정말 많이 외우죠. 그쵸? 뒤에 목적어 필요하지 않는 동사.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부사 써야 되는 거. respond가 자동사인 걸 기억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어 자리라고 착각하고 명사를 골랐으면 특히 이제 토린이 분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한단 말이에요. respond 자동사인 거 오늘 꼭 기억하고 가세요. 왜냐면 자주 보여요. 그래서 respond랑 전치사 to 사이에 부사 쓰는 문제. 넘어가서 시제. 여러분 파트 5에서 시제 문제는 보통 출제가 되면 시제에 대한 힌트를 대놓고 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next year, next 있으니까 미래 필요하겠다. 뭐 yesterday 있으니까 과거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제에 대한 힌트를 조금 확실하게 주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오늘은 그런 표현들이 확 나온 건 아니고 요게 있었어요. weather forecast. forecast는 이제 예측, 예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시제에 대한 힌트가 확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예측이라는 걸로 밀어봤을 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설명하는 게 낫겠다를 여러분들이 추측해야 되는 시제 문제가 여러분들이 살짝 어렵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시제 문제. 아까 전에 앞에서 언급했던 since 보이면 현재 완료 이런 건 진짜 틀리면 안 되는 시제 문제고 이런 식으로도 시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전치사 문제를 하나 보고 갈 건데요.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제품들이 새로 도착한 제품들이 저장되었다 한다면 이제 어디에 저장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치사가 필요했어요. 이 between이라는 전치사가 뭐뭐 사이에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대충 해석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between을 오답으로 많이 고르게 돼요. 그러니까 오답으로 자꾸 출제가 돼요. between이 정답일 때도 있어요. between이 보이면 무조건 오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생각보다 오답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between이 정답일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걸 오늘 기억을 하고 앞으로는 between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공부를 해둘게요. 두 가지 구조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거로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between A and B 이 구조 본 적 있죠? A 그리고 B 사이 해서 뭐랑 뭐 사이인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between you and me 너랑 나 사이. 이게 아니라면 복수 명사 들어가야 되거든요. between the classes, between the two students 이런 식으로 복수 명사가 보이면서 적어도 둘 사이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단수 명사만 딱 하나 들어가 있으면 between이 절대 안 되는 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빠르게 해석을 하려다 보면 공장 사이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게 되게 막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수명사랑은 연결할 수 없다. 단수명사 하나만 나와 있으면 연결이 안 된다는 거 구조상 꼭 기억을 하시고 공장 뒤에 당연히 저장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고르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트 5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게 느끼신 분들은 접속사, 전치사, 부사 구분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짚고 넘어가 볼 거예요. 당연히 다른 보기들은 이제 전치사, 뭐 부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어서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접속사만 남겨놨어야 돼요. 근데 이 접속사가 또 하나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접속사가 두 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까지 해봤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앞에서는 직원 매뉴얼이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대요. 그러면 너가 질문이 있을 때마다 너가 질문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을까요? 그럼 whenever 같은 경우는 뭐뭐 할 때마다 그러니까 뭐뭐 할 때 늘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질문이 있을 때 늘 이용이 가능할 거야 이런 의미에서 B가 이제 답인 거고 그러면 now 대시 오던 되게 그럴싸한데 라고 혹시 생각을 했다면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얘가 이제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인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now 대시 쓰일 경우에는 뒤에 동사가 이미 발생한 일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현재 완료나 아니면 과거 시제처럼 앞으로의 일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지금 have는 현재 시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가정하는 느낌의 동사가 아니라 너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had, 과거 시제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너가 이미 공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have studied 이렇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반면에 whenever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when이 들어가잖아요. 시간 부사절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 부사절 얘기했을 거예요. 시간이나 조건을 의미하는 부사절. 시간이나 조건을 의미하는 부사절에서는 내가 미래를 나타내고 싶을 때 미래 시제가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미래 대신에 뭘 써야 된다? 현재 써야 된다. 기본반부터는 우리 시제 시간에 공부를 해요. 시간이나 조건을 의미하는 부사절에서는 내가 미래를 나타내고 싶을 때 will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will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쓴다. 그러면 여기도 현재 시제 잘 어울리죠. 시간 조건 부사절이랑 현재 시제 다 잘 어울려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간 조건 부사절에 무조건 현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미래 대신에 현재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현재가 보이면 잘 어울린다. 현재랑만 쓰인다 X. 현재랑만 쓰인다 X. 현재랑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기를 봤을 때 물론 해석하면 좀 더 정확하게 떨어지기는 할 거예요. 답이.
근데 일단은 동사를 보더라도 얘보다는 얘를 먼저 해석해 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시간이 더 단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접속사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역시 보기 중에서 접속사가 아닌 단어는 지웠어야 돼요. 뒤에 주어 동사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접속사들 중에서 더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앞에 호텔이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했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so 같은 경우는 그래서, 등위 접속사 그래서 혹은 부사절 접속사로 so that에서 대시 생략되어 있다면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혹은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 손님들의 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고용했다. 손님들의 수가 증가하기 위해 고용했다. 이상하죠? 그쵸? 고용을 한다고 해서 직원들을 더 고용한다고 해서 손님들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고 그 다음에 고용해서 호텔이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수가 증가한 것도 말이 안 되죠. 그쵸? 이게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in case는 여러분들이 뭐뭐인 경우를 대비하여 뭐뭐인 경우를 대비하여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스트들의, 손님들의 수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했다. 이렇게 이제 골라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대시 있으면 접속사라고 생각을 잘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대시 생략되어 있어도 접속사라는 걸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대시 있으나 없으나 얘는 접속사예요. in case that 주어 동사, in case 주어 동사 다 되고 여기도 여러분 보세요. in case 뭐뭐인 경우를 대비하여 뭐뭐인 경우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시간 조건 부사절이죠. 뭐뭐인 경우를 대비하여 뭐뭐인 경우에 조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시제 보이죠? 넘어갈게요. 다음 어휘 문제.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오늘 본 형용사 어휘 문제는 뒤에 있는 understanding, 이해라는 의미의 일반 명사가 있죠. 그렇죠? 이 일반 명사를 꾸며주기에 적절한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이걸 왜 골랐냐? A를 왜 골랐냐? 이거랑 헷갈린 거예요. considerable. 여러분 considerable은 상당한이란 의미로 뭐 considerable experience, 상당한 경험, considerable knowledge, 상당한 지식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는데 얘는 considerate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상당한이 아닌 거죠. 세심한. 이거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이 세심하다, 배려심이 있다 이런 의미. 이해를 꾸미기에 전혀 맞는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basic understanding에서 기본 이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줬어야 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또 이제 provide랑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provide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또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provide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거면 이렇게 쓰여야 돼요. with가 가끔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provide A with B라고 이제 뒤에다가 뭐를 제공하는지가 with 플러스 명사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provide A with B가 아니라 그냥 provide 목적어 끝이잖아요. 뒤에 with B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목적어 하나 나오고 끝이면 이건 그냥 뭐뭐를 제공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뒤에 with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instruct. instruct가 이제 또 뒤에 사람 명사를 가질 수 있으면서 누구누구에게 지시하다, 알려주다, 가르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을 A로 골라야 되는 문제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provide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할 때 with 명사까지 같이 나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접속사가 또 여러 개 들어가 있는 문제. 요거 이제 접속사 문제로 분류를 했어도 되는데 제가 어휘 문제라고 이제 이쪽으로 들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통 and 보면
or 보면 이렇게만 해석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사실 이 and랑 or에는 그리고 혹은 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4일 토익 총평을 담당하는 해커스 학원 이상길입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토익 총평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들 아래쪽 자막 나갈 거예요. 여기 가시면 아주 토익 시험에 대한 최신 정보들, 최근에 어떤 시험이 나왔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지 다음 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는지 그 사이트가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들 최신 정보 꼭 찾아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시험의 난이도는 중중입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시험장에서 그건 저는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시험이 어려우면 그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올 때 또 여전히 사람들이 막 시험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험 끝나고 나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거든요. 제 주변에 꽤 많은 분들이 이미 마킹을 다 마치고서 이렇게 이제 시험지를 접어놓고 계시더라고요. 답안지를 끼워서. 그래서 저도 이제 풀면서 이번 시험은 이렇게 딱히 너무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주변에 수험생 여러분들 보면서도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 판단의 근거, 첫 번째, 일반적인 지문 구성이었습니다. 변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 문항짜리가 4개, 세 문항짜리가 3개, 네 문항짜리가 3개, 이 구성으로 나왔었고요. 지문의 길이도 문항수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만약에 어려우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4문항짜리나 3문항짜리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초반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달려가는 걸 못하게 합니다. 초반에 낯선 지문이나 긴 지문이 나오고 거기에 정답과 혼동되는 강력한 오답 보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문제를 잘 포기를 하지 않아요. 이 뒤로 가면서 1시간 20분, 30분 지나서는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한 거보다 라고 하면 고개를 막 이렇게 까딱거리면서 이때 버려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초반에 시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파트 7 시작한 지 이제 세 번째 지문에 세 문항짜리가 네 문항짜리가 나왔다. 근데 잘 안 풀린다. 이거 쉽게 포기 못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변칙으로 그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두 문항짜리 4개, 세 문항짜리 3개, 네 문항짜리 4개. 그리고 난이도도 이런 식의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지문 많이 나올 때는 4개 혹은 뭐 5개까지 더블 트리플 포함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한 지문 나왔었고요. 스토리, 지문 길이, 스타일 모두 변칙적인 구성이 없이 아주 평이한 시험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스타일은 뭐냐면 이야기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표, 양식, 서식이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 표, 양식, 서식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정보가 열거되거나 문답식으로 나온 지문들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보 열거 지문이나 문답식 지문들이 많이 없어서 스타일도 아주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문 구성 금방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구성이었고, 초반에 낯선 지문이 나오거나 정답과 혼동되는 강력한 오답이 존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런 유형이 보이지 않았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알고 계실 게, 이번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다음 시험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문항수, 세 문항, 네 문항짜리를 만나면 이거를 다 풀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는 버리고 쉬운 것만 골라서 풀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정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의 막 굳센 의지, 난 이번에 200번까지 다 풀 거야, 이런 굳센 의지가 아니라 시간이 결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일단 독해는요 55분 이상의 시간을 확보를 해 가야 돼요. 총 75분의 RC 시간 중에서 Part 5, 6 20분, 그리고 5, 6, 55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고요. 사실 Part 5, 6를 20분 안에 풀고 독해에 55분을 준다라는 건 좋은 점수가 나오긴 힘든 시간 배치입니다. 고득점자들은 여기가 10분대로 떨어집니다. 더 적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정답률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문제 유형이 파악이 빨리 되고 불필요한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RC 평균이 한 320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총점 기준으로 해서 690, 680점 정도 나오시는 분들까지 이 구성을 가는 거고요. RC 점수가 점점 300 후반, 400 초반, 400 중후반이 되면 이게 15분, 10분대로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처음에 연습할 때는 55분의 시간을 확보할 것. 그리고 세 문항짜리를 만나게 되면 이걸 다 풀지 아니면 어려운 건 빼고 쉬운 것만 두 개를 풀지. 보통 세 개 중에 두 개, 네 개 중에 두세 개는 쉽게 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보고 일단 쉬운 거 두 개를 골라놓고 이걸 다 풀지 안 풀지를 여러분들이 시간이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동의어 찾기. 이번에 특이하게 하나만 나왔었어요. 많이 나오면 최대 맥스로 6개까지 나오는데 이번엔 하나만 나왔었고요. 오리지널. 자, 오리지널이 어떤 의미냐? 사실 얘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란 뜻이 하나 있고요. 그 어디인가에도 없었던 이라고 해서 독창적이냐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1번 뜻인지 2번 뜻인지는 함께 쓰이는 단어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문장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There are two locations. 두 개의 지점이 있는데요. The original store is 강남. 이럴 때 오리지널은 독창적인 걸까요? 뒤에 보세요. The second store is 성수. 두 번째 건 성수에 있고 그러면 이 오리지널의 의미는 자, 처음이라는 의미가 맞겠죠. 그래서 답은 first가 정답이 되는데 이번엔 하나 나왔지만 맥스로 6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독해 동의어 찾기 공부하는 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어 찾기 문제의 팁.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데 단어를 덩어리로 외우셔야 돼요. 오리지널도 뜻이 두 가지가 있었죠. 누구와 함께 쓰이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졌죠. 그런 단어들을 원래 동의어 찾기에서 애정하고 그런 단어들을 주로 출제를 하는데 자, 기존에도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여전히 이 단어를 만나면 경쟁력 있다라고 이렇게 한 가지 뜻으로만 번역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의미를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 단어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comparative. 이게 이제 한국어 사전을 찾으면 대부분 경쟁력 있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가장 경쟁력 없이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이 단어는 뒤에 함께 사용되는 명사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많이 아주 각양각색으로 달라지는데요. 일단 이렇게 price랑 사용이 되면 가격이 안 비싸다, 저렴하다라는 뜻입니다. comparative price 하면 저렴한.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좀 쉬운 단어로 바꾸고 쉬운 단어는 아닌데 동의어로 modest, 뭐 아니면 reasonable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omparative market. 자, 요즘에 시험에서 많이 보이는 의미인데요. 이건 치열하다라고 해서 intense.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구직자들에게 comparative salary를 제공합니다. 이거는 딴 데보다 돈을 많이 주다. 그래서 다른 단어로 바꾸면 attractive란 단어로 바꿔 쓰시면 돼요. 얘 동의어 찾기 문제로 내기 얼마나 좋겠어요.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 의미 달라지죠. 그래서 준비할 때부터 귀찮지만 함께 쓰이는 단어를 같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품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도 굉장히 애정합니다. 보통 이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보면 계획?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명사일 때 그런 거고요. 프로젝트 동사로 사용이 되면 의미가 달라요. 이게 명사고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예산을 프로젝트하다 이럴 때는 동사로 계산하다, 예상하다, 예측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secure. 보통 secure는 이 단어는 아는데 security의 형용사 아니야? 형용사로는 안전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명사 앞에 동사로 사용이 되면 확보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가고 싶은 콘서트 티켓이나 아니면 우리 경기장, 뭐 야구 경기나 이런 티켓 구하려고 애쓰셔본 적 있죠. 그래서 그거 못 구해서 안 구해서 가본 적 있죠. 전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럴 때 이번에 정말 이 가수 콘서트를 가고 싶었는데 티켓이 솔드아웃 돼서 구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뭐 중고 거래를 통해서 나는 좌석을 확보할 수 있었어. 이럴 때 secure가 acquire, 얻다, 획득하다는 뜻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동의어 찾기는 단어를 덩어리로 외우고 품사를 확인하는 데서 여러분들의 힘이 키워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오늘 paraphrasing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araphrasing. Any size is available. 자, 어떤 가게에서 자기들이 다양한 물건을
판매한다고 홍보를 하면서 당신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니면 작은 사이즈를 입든 큰 사이즈를 입든 어떤 사이즈든 어베이러블하다 이런 식의 광고가 나왔어요. 쿠폰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사이즈도 가능하다. 그럼 얘네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를 갖고 있다. 그래서 they have various sizes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애니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났어요. 쿠폰은 can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At any Gill's Coffee. 그러니까 커피, 길커피가 가게 이름인데 이 길커피의 어느 지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이 지문을 읽고 느낄 수 있는 건 길커피는 지점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지 이런 걸 쓰는 거죠. More than one location이라고 해서 any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건 이제 추론 문제인데 토익에서 이렇게 뭐가 선택의 폭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여러 개 있다는 걸 나타낼 때 최상급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최상급은 여러분들 비교 대상이 몇 개일 때 쓰죠? 3개 이상일 때 쓰는 거죠. 짜장, 짬뽕, 라면 이러면 최상급이 나오죠. 짜장과 짬뽕은 비교급이 되는 거고요. 2개니까. 근데 이제 여기 EST 이렇게 보이죠. 만약에 당신이 물건을 사용하다가 어떤 기계적 결함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컨택트 하세요. The nearest store에 혹은 closest store에 그렇게 해놓고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더 가깝고 가장 가깝다라는 건 이 가게가 이 지점이 여기 말고 가까운 곳도 있고 더 가까운 곳도 있고 가장 가까운 곳도 있다는 건 적어도 몇 개 이상, 3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해 문제 풀 때 최상급이 나오고 뒤에 가게 이름이 나오면 얘네는 무조건 여러 개 있다라는 걸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they have multiple locations라고 해서 이게 아주 전형적인 토익의 추론 문제로 최상급이 나오고 뒤에 가게나 지점이 나오면 얘네는 지점이나 가게가 여러 개 있다라는 걸 잡아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Gil will be on vacation next week. 다음 주에 이 사람이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약속이 안 잡히니까 이번 주에 잡거나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잡으세요 라고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On vacation, 휴가 중이죠. 이 휴가란 단어 사실 잠시 자리를 비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휴가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을 볼까요? vacation, leave, time off. 이걸 풀어서 길이 take some time off. 약간의 시간을 휴가를 가질 것이다. 곧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paraphrasing. 자, 가게가 어떤 가게나 아니면 어떠한 공연장에서 그 원나잇 쇼케이스를 합니다. 원나잇 한다는 건 계속 오픈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픈런이라는 건 이렇게 상영이나 상연이 정해지지 않고 끝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열려있는 상설 공연을 나타내죠. 이거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원나잇 쇼케이스를 한다는 건 싱글 퍼포먼스, 딱 하루만 진행되는 공연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공연에 관련해서 요즘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오픈에어 콘서트, 오픈에어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열린 공간에서 하는 거니까 이걸 아웃도어로 바꿔 쓴다는 추가 표현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그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친목 토모로. 그런데 그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다른 거랑 다른 활동하고 다르게 이 활동은 dedicate, 쏟아붓다, 노력하고 헌신하다는 뜻이니까 3시간 이상을 일주일에 쏟아부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활동은 필요로 합니다.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건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것보다 라고 해서 보통 다른 건 한 20-30분이면 되는데 이거는 다른 활동과 다르게 3시간 이상 쏟아부어야 된다. 이 활동은 다른 활동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인데 바이패스. 혹시 건강 때문에 이 표현을 알게 된다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그 의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렇게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혈관 같은 거 막혔을 때 집어넣어서 이렇게 뚫어주는 걸 나타내는데 저는 사실 이 표현을 그때 배우기도 했어요. 집안에 누가 좀 아파서 이 바이패스라는 표현을 그때 배웠는데 바이패스는 거기 어떤 교통에 관련해서 지나치지만 멈추지 않는 것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차가 will bypass
the downtown station. 자, 시내를 지나가긴 해요. 시내에 있는 역들을. 하지만 거기를 지나는 가지만 정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not stop, 스탑하지 않는다, downtown location. 그래서 bypass라는 표현 다음에 어떤 장소가 오면 거기를 들르지 않고 non-stop으로 목적지로 간다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이 단어 사실 우리가 모바일 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모바일 하면 그냥 명사로만 알고 있는데 이게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이동하기 쉬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머신은 모바일하다. 그러면 이 기계가 not fixed in one position. 한 군데 멈춰 있지 않고 is to move. 움직이기 쉽고 use in different places. 다른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바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